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6.3% 정도 하락한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미국이 어딜 공격했습니까? 이란을 공격을 해버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연이어서 어떤 내용을 좀 발표를 했었냐면은 하메네이 사망 공식 발표를 했었던 상황이고, 자, 이런 상황에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됐었냐면은,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본장에서 나스닥이 상승을 좀 해줬었는데 오늘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야간 선물에서 이렇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내용이 반영이 되면서 우리나라 국장 같은 경우에도 잘 지켜주나 싶더니만 낙폭을 좀 과도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이너스 7.3%대를 기록하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7.4%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방산 종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S-오일 같은 석유 관련 종목들이 튀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도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에 속해 있는 종목으로서 이렇게 과도하게 좀 낙폭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 앞전에도 이런 구간에서 21선도 이탈하면서 매크로가 밀리면서 같이 밀렸었던 상황이 연출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꺾어서 튀어서 올라왔었던 자리다 보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라는 이 기업 자체에 뭔가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은 지금까지 올라옴에 있어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이슈가 되면서 올라왔는데, 대미투자특별법이 진행이 안 된다거나 하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 구간은 흔들릴 만한 구간이다 아니다라고 짚어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내용의 이슈가 있으면서 과연 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오래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부터 체크를 해봐 주시면서, 우리가 이 항상 중동 쪽에서의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여러분들? 석유값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자,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를 100% 특히나 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석유를 100% 수입을 해와가지고 제조업을 토대로 수출을 하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석유의 영향을 크게 타격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이 소요 사태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는, 자, 우리가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 흔들리시면서 투매 물량을 던질 구간이다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짚어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댓글에다가는 어떻게 지금 구간은 오히려 우리가 기회의 추매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기회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기회라고 작성해 주시면서 구독, 좋아요까지 같이 눌러주시면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이 굉장히 댓글이 많군요 라고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추천을 드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보시다시피 개인분들이 최근에 이 970만 주 가까이를 매도를 진행했었기 때문에, 자, 이런 분들이 겁먹고 투매 물량 던지지 않도록 댓글에다가는 기회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고,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두산에너빌리티는, 자, 지금 구간에서 뭔가 기업의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은 앞전부터 있었던 이 대미투자 특별법이 어그러졌거나 하는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하락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니라, 자, 어떤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과 미국이 같이 이란을 공격했었던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지금 매크로가 빠지면서 같이 밀렸었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일단 단기적인 추세선으로 볼 수 있는 종가상 5일선을 굉장히 철저하게 잘 지켜줬었던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만약에 낙폭이 진행되면서 그 이하에서 종가를 마감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일단 다시 한번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21선에서의 지지를 조금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나스닥이 추가적으로 밀린다라고 하면은 앞전에도 이렇게 21선을 이탈하는 흔적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21선을 이탈할 수도 있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다라고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좋은 내용의 이슈는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보시다시피 이 대통령 싱가포르 필리핀 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 원전과 조선을 협력 논의했었던 그런 상황이고, 자, 마찬가지로 튀르키예 쪽에서도 원전
원전 건설이라든지 재생에너지 쪽으로 해서 협력 확대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과연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얼마나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가 굉장히 관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일단 이 부분부터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미국이 6년 연속으로 원유 생산을 지금 1위를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봐도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앞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베네수엘라의 누굽니까 여러분들? 마두로를 어디로 잡아갔었습니까? 미국 본토로 잡아갔었던 이런 상황에서, 자,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전혀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는 영향이 없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 오일 쇼크가 과거에 있었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하나씩 준비를 해 가면서 베네수엘라를 어떻게 보면 마두로를 잡아갔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마두로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반미주의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베네수엘라의 중진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는 탐났었던 상황인데, 증산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것을 핑계로 해서 이 마두로를 데려갔었던 상황이고, 하나하나씩 뭔가 정리를 해 나간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드는 이유가, 자, 그 다음에 준비를 해놓고 이란을 지금 타격하고 들어갔었던 상황인데, 여기다 더해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타이밍 맞게 오펙 플러스에서 공급 차질 우려해서 예상보다 큰 증산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바로 기사가 쏟아져 나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 크루드 오일 차트도 같이 한번 살펴봐 드리자면, 자, 보시다시피 기름값이 한번 중간에 튀었었던,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튀었었던 구간이 분명하게도 있었지만, 이게 지금 일봉 차트인데 그렇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아서 다시 한번 안정을 찾아줬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기름값도 이 중동에서 이 정도까지 전쟁이 났다라고 하면 굉장히 폭발적으로 상승하면서 80달러라든지 아니면 진짜 막 120달러까지 뭐 전망했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양호하게, 이 정도면 양호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다라고 하면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다시 한번 흐름을 잡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죠. 무엇보다도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친미 국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증산을 계속적으로 압박을 하다 보니까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같은 경우에는 뭘 하기로 했었습니까? 네옴시티를 짓기로 했었는데, 네옴시티에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이 들다 보니까 지금 네옴시티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유야무야 되고 있는 상황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증산을 계속적으로 압박이 된다라고 하면은 석유 가격을 올릴 수가 없다 보니까 이 네옴시티에 들어갈 돈을 다 충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당연하게도 이 빈살만 같은 경우에도 네옴시티를 보류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까지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 자체도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기름 쪽으로는 석유 쪽으로는 세계 최대 생산을 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소요 사태가 지금 다시 한번 진정이 되고 나면은 두산에너빌리티는 원래 가지고 있었던 내재된 가치를 다시 한번 찾아가면서 앞전에 보여줬던 것처럼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과정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는 쫄아서 내가 공포에 던질 구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태우지 못한 물량이 있다라고 하면 매수 타점을 잡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짚어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가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앞전에 반복적으로, 자, 이 구간에서는 반복적으로 저항을 받았었던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자, 그 구간이 얼마였다고요 여러분들? 97,270원대에서 반복적으로 저항을 받았었던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시 한번 눌림목을 준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 구간이 저항이었던 구간이 돌파되고 나면은 지지로 바뀔 수 있는 것을 이용하면서, 자, 우리가 특히나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면서 절반 반납, 상승하면서 절반 반납을 이어가 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구간 97,000원대에서의 우리가 지지가 연출되는 걸 지켜보면서 오히려 추가적으로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무조건 97,000원 터치했으니까 내가 매수해야지 라고 접근한다라기보다는 그 구간에서 낙폭이 진정되는 걸 지켜보면서 추가적으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릴 바로 이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앞전부터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기간부터 제가 이 짚어봐 드리면서, 이런 구간에서는 체코 원전에 대한 내용의 이슈가 터져 나왔었고, 이 구간에서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에 대한 이슈, 자,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는 웨스팅하우스 관련해서도 불공정 계약 내용의 이슈가 있었는데, 자, 우리가 지나고 보면은 다 이 중간중간에 흔들었던 구간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기회의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거요? 원전 관련해서 협력한다는 내용을
발표를 안 해버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낙폭을 줬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60일선에서의 지지를 연출해 주는 걸 지켜보면서 이때 당시에도 매수 타점 안내를 쳤었고, 자 과거부터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런 구간에서 웨스팅하우스의 불공정 계약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던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자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화면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컨핸드 폰 화면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문자 메시지를 클릭해서 상단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검색을 해봤을 때는 2025년도 8월 19일 날 두산 에너빌리티를 56,000원대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죠. 자 8월 19일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날 이 캔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매수 타점 안내를 드린 이후로 우리가 일단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이 어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 구간에서 넥스트 트레이드 시간에 매도 타점 안내를 드렸었던 이유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에 방문하면서 이 원전 관련한 협력 내용의 이슈가 터져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렇지가 못했고, 그러면서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밀리는 걸 지켜보면서 다음번 메시지를 한번 가보시면,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10월 29일 날 두산 에너빌리티를 94,000원 부근에서 매도 타점 안내를 일단 한번 드렸었죠. 자 10월 29일이라고 하면은 여기 최고점을 찍은 이날, 요 날이 바로 10월 29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번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던 구간은 11월 25일 날 73,400원 부근에서 이제 60일선을 타고서 움직이는 내러티브가 숫자로 바뀌든, 내러티브가 숫자로 바뀐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원래는 기대감에만 주가가 올랐었던 것이 이제는 실적이 확실하게 받쳐주면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실적선을 60일선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봐 드리면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던 날이 바로 이 11월 25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지금 상단에 보시다시피 11월 25일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최근에 어떤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냐면은 바로 이 구간 2월 2일 날 이렇게 과도하게 낙폭을 주는 것을 지켜보면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는데, 이 다음번 메시지가 보시면은 상단에 2월 2일 두산 에너빌리티를 86,200원 부근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기업 자체에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이번 달 9일까지 해서 처리하기로 했었던 바로 이 대미 투자 특별법에 대한 부분이 뭔가 어그러진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낙폭을 진정시켜주는 걸 지켜보면서 매수 타점 추가적으로 잡아갈 두산 에너빌리티면서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서는 매도 타점까지 안내를 좀 드릴 건데,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문자로 대응 안내 한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5644-6656번으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신다라고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 매도 타점은 실시간으로 이렇게 문자로 대응 안내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참여해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 보니까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시면은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 버튼 토대로 내가 이 채널 통해서 수익 많이 봤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5644-6656번으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신 분들께는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대응 안내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을 위해서,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은 이것만이 아니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선물이라고 하면 뭐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바로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제가 어떤 종목을 좀 가져온 거냐면요, 최근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소외 2차전지 바이오주 불기둥이라고 하면서 이 코스닥을 1000에서 3000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정부 정책이 시행된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바이오와 2차전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인해서 2차전지 전지도 많이 튀어서 올라왔고 바이오도 굉장히 핫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로봇 쪽이랑 엮이는 종목들이 잘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나노엔텍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 나노엔텍 같은 경우에는 세포 대량 분석 자동화 로봇 러브콜 이어져라는 내용의 기사가 하나 떠주면서 바로 시원시원하게 2연속 상한가를 간 이후로 세 번째 날도 어떻게 상승을 보여줬어요 여러분들? 22% 정도 추가적인 폭등 흐름이 이렇게 나왔었던 상황이죠.
자, 원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었던 종목이 바로 이 고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고영 같은 경우에는 이 역사적 신고가였던 이 구간을 저가 대비해서 5배 가까이 상승을 보여주면서 돌파를 해줘놓고 위에서 지금 눌러봐주고 있는 자리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아, 그렇기 때문에 고영을 매수하라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자, 고영의 딱 어떤 구간? 바로 이런 구간에 있는 종목을 제가 한 종목 발견을 해서 그 종목을 매집주로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자, 우리가 지금 고영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바이오를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로봇을 같이 영위하고 있는 이 시장에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지금 기사 타이틀에서도 보시다시피 의료 로봇 10년 후에 50조 원 시장으로 성장하는 내용의 기사 타이틀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3년 뒤면은 AI 휴머노이드 로봇이 외과 의사를 대체할 것이므로 의대에 가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3년 뒤엔 인간을 뛰어넘고 5년 만에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었던 일론 머스크의 말처럼 수술 로봇 시장의 규모 및 전망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대한민국 상황 같은 경우엔 또 어떻습니까? 이전에 윤석열 정부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의대 정원을 확충하겠다라는 정부 입장이 있었고, 그의 반면에 의사 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의사의 벌이가 줄어들 것을 염려했었던 의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반발을 했었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그 이후로 정부 측에서 내세웠던 설명은 가장 급격한 고령화를 겪는 우리나라는 의대 증원이 시급하다라고 해서 정부 측 입장이 있었고, 젊은 의사는 줄고 있고 의료 발전을 이끌었던 의사 세대가 대거 은퇴하는 부분까지 언급하면서 의대 증원을 확충하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의사를 대체할 수 있는 로봇들에 대한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의 월봉 차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인 서지컬이라고 하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월봉상 꾸준하게 계속적인 우상향을 그려왔던 그런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뿐만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종목 중에서는 고영이라는 종목이 있겠죠. 월봉 차트를 마찬가지로 가져왔는데,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신고가를 장대 양봉으로 거래대금을 터트리면서 상승을 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준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큐렉소라는 종목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역사적 신고가였던 25,750원을 넘어가진 못한 모습이지만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터져주면서 상승세를 무섭게 이어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하지만 제가 가져온 종목은 여러분들께 지금 이 큐렉소라든지 고영처럼 이미 다 오른 종목을 매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터졌지만 아직까지 대시세가 나오지 않은 그런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추천주로 가져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구간까지만 노려간다라고 했을 때도 300%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 만약에 고영이라든지 큐렉소처럼 역사적 신고가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요, 대략적으로 800% 가까운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차트 패턴에서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예시 종목으로 제가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가져왔는데, 바닥에서 거래량 동반한 매집 이후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준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보시다시피 이전에 있었던 이 역사적 신고가를 넘어가는 차트 흐름이 연출되면서 거래량이 터졌던 종목이 바로 이 휴림 로봇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그 구간을 넘어가면서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구간이 매집으로 작용했었던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바로 제가 가져온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매물 소화가 한 차례 있었고, 다시 한번 슬금슬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차트를 살그머니 들어올리고 있는 중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거래량 동반한 매집이 있었고, 저점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돌려주는 자리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대를 해서 제가 일봉 차트로 좀 보여드리자면, 바로 이렇게 생긴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올라갈 때는 거래대금이 터지는 모습, 그러면서 고점에서도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구간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세력의 이탈 흔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올려치면서 공격적인 매집이 들어왔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구간에서도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이렇게 상승이 있었던 종목인데,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내려가는 구간에서도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고 이 구간에서 철저한 매집을 거쳐줬었던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의 구간에서 살금살금 다시 한번 머리통을 들어 올려주면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던 추세를 옆으로 돌려주는 모습, 바닥을 잡아주면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잡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바닥에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좀 해봤다라는 말씀이고요. 핵심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수술용 로봇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이고 고해상도 3D 영상, 직관적 제어, 다자유도 기구 등을 갖춰서 다양한 수술에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면서 중남미 등 해외 수출 및 글로벌 진출도 이미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미국 FDA 인허가 신청 상태고 통과가 임박했다라는 재료가 아주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이 한번 매집해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료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010-5644-6556번으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전송을 해주시면은 이번 종목 같이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아무래도 유튜브 특성상 여러분들께 영상에서 그냥 공개를 해드리다 보면은 수급이 꼬이게 되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도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개미털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010-5644-6556번으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전송해 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 보실 수 있도록 무료로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다시 한번 두산에너빌리티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호재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6조 잭팟, 두코반이 이어서 테멜린까지라고 하면서 팀코리아 글로벌 원전 시장 선점 가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체코 쪽에서의 50조 원대 수주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두코바니만 해도 자, 몇 퍼센트라고 봐주시면 얼마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26조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테멜린까지 추가 수주 시에는 총액이 50조 원 상의 전망이면서 중동 쪽은 사실 이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지금 당장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사우디라든지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도 연쇄 잭팟을 예고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일단 전쟁 상황이 좀 진정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기 신규 원전 필수 파트너라고 해서,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3마일 섬 사고 이후로 원전을 자국에다가 지을 수 있는 이 EPC 역량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과의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협력이 필수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여기다 더해서 이 대통령 싱가포르 필리핀 정상회담을 가져가면서 자, 원전과 조선 협력을 논의를 했었던 상황이면서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도 원전 건설, 재생에너지 협력 확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기업들 자체 발전소로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해결해야 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쭉 내려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주요 기술 기업들이 자신들의 전력 수요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의무가 있다고 통보하고 있다면서 그들이 공장 부지 내에 자체 발전소를 건설하면 누구의 요금도 오르지 않을 것이고 많은 경우 지역사회 전기요금이 하락할 것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AI 빅테크들이 계속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지어나감에 있어서 데이터 센터 옆에는 필수적으로 이제는 이 SMR이 들어선다라고 하면 우리의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협력 내용을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대미투자특별법 같은 경우가 내달 9일까지 처리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번 달 9일까지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내용의 이슈가 불거진다라고 하면 당연하게도 주가는 다시 한번 아무렇지도 않게, 과거에도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었습니까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정말로 무섭게 낙폭을 보였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꺾어서 올라왔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 중동의 소요 사태가 좀 진정되거나 아니면 이 대미투자 특별법 관련한 내용의 이슈가 터져준다라고 하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주가가 다시 한번 꺾어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두산에너빌리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낙폭이 진정되는 걸 지켜보면서 이 윗단에서의 지지를 지켜보면서 추가적으로 오히려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으면서 튀어서 올라간다고 했을 때 단기적인 고점이 발생하는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앞전에도 여기서 어떤 이유로 여러분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의 협력 내용의 이슈를 전혀 얘기하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튀어서 올라왔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특정 사건이 발생하면서 앞전부터 기대감의 주가가 올라섰던 것이 꺾이는 구간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단기적인 고점으로 인정하면서 매도 타점까지 안내를 드릴 두산에너빌리티인데,
5644-2656번으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매도 타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 좀 진행해드릴 거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